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회귀 분석의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 이론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종속 변수 즉 y와 그 다음에 여러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하는데 보통 회귀 분석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연속형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하나의 이제 회귀선을 이제 긋게 되죠. 네, 그래서 회귀선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기울기랑 제가 기울기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회귀 분석에서 결국은 이 기울기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일단은 기울기가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하고 또한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네 가지 가정을 이제 모두 만족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형을 진단하는 거는 예측값과 실질값의 차이, 그러니까 잔차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검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선형성, 독립성, 분분상성, 정규성. 이 각각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잔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일단 확인이 좀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족을 못하게 되면은 그 회귀 분석을 이제 사용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려고 했던 이 회귀 분석을 사용을 못하고 다른 방식의 이제 회귀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귀 종류는 사실 되게 많아요. 회귀 종류는 뭐 여러 가지 회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일단은 가정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단순 선형 회귀를 기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회계식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관 분석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 상관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결국은 어 그 선형성이 있느냐, 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형성을 이제 그 판단하는 그 기준, 선형성을 이제 가장 선형성을 확인을 해가지고 선형성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회계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뭐 선형성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렇게 산재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회계선 자체를 그리는 게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마 회계식을 그린다고 하면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가 없잖아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정교성을 검증하는 거는 샤피로 또 윌크 검정이에요. 윌크 검정. 데이터의 정교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고 검정. 네, 몇몇 좀 오타가 있네요. 네. 데이터를 정교성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KS 검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나. 데이터가 예상되는 볼펜 업무에 잘 맞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 회귀 분석은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보기 원한 거냐면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 영향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 기울기예요. 그 회기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기울기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독립 변수의 개수가 하나이면은 단순 선형,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면은 다중 선형 회계라고 우리가 명령을 합니다. 그 단순 선형 회계 분석은 일단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쓰는 거냐면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을 써요. 그러니까 최소 제곱법인 것을 쓰고 그다음 잔차의 제곱합이 가장 작은 선을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데이터 분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에서 가장 오차가 작은, 가장 잔차가 작은 것을 라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라인은 이렇게 해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합이 잔차를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을 이렇게 그릴 때랑 이렇게 그릴 때랑 또는 이렇게 그릴 때랑 어떤 게 이제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가장 전차의 제곱합이 가장 작은 선이 무엇이냐? 네, 그거를 이제 구하는 네,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가정은 반복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 선형 그래프, 선형은 이제 그래프가 직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선이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건 이 그 절편, 그 다음에 상수, 보통 이제 그 회귀계수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회귀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상수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회귀계수가 0일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0일 때 기본값이 기본값으로 이제 표시되는 그 상수항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광고를 집행을 해요. 그리고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광고를 안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기본값 내가 매출 그 광고를 실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0으로 놓는다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매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 매출 금액을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울기를 이제 그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상수값이고 보통 y축의 절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돼 있죠. 그죠? 네,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네, 가장 좋은 회계선, 가장 좋은 회계선은 이제 뭐냐? 네, 그러면은 가장 좋은 회계선이라 하면 잔차의 모든 합이 최소가 되는 회계식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0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0을 실질적으로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장 간차의 모든 합이 최소가 되는 회계식을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식으로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확률적 회귀 모형, 명치체들 간의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잔차를 포함해서 확률적 회귀 모형을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는 크게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결정계수입니다. 이 결정계수는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회귀 제곱합이죠. 회귀 제곱합을 여러분이 잘 유심히 보시면 돼요. 회귀 제곱합이라 하는 거는 설명되는 편차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여기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회귀 제곱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라인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 설명되지 않는 편차는 줄어들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회귀 제곱합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귀 제곱합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설명드는 편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델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모델의 설명력이 만약에 이제 이 회귀 제곱합 만약에 이 라인이 이런 식으로 갔어요. 설명되는 편차가 이제 존재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전체를 일러 봤을 때 한 90%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 이거는 y 값이 왜 이렇게 위에 그 예측하려고 하는 이 y 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 90%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결정계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결정계수만 일단 1차적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델이 설명이 좋다. 그만큼 모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형을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이 총제곱합하고 오차 제곱합과 그다음에 회귀 제곱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회귀 제곱합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제곱합이 있겠죠. 여기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SSR만 여러분들이 켜주시면 돼요. 총 제곱합이 만약에 100이다. 근데 SSR의 이제 그 데이트 값이 예를 들어서 한 80이에요. 그러면은 몇이 되겠어요? 80% 성장력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져서 이 회계사기에 의해서 설명되는 이 SSR의 의미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결정계수를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검정이에요, 검정. 우리가 이제 F 검정과 T 검정을 두 개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F 검정은 주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회기식 자체에 대한 모형에 대한 검정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는 얘를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특히 다중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더 그래요. 다중 얘기할 때는 다중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기울기가 다중 얘기,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컬럼 개수가 한 5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 bx 뭐 cx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기울기가 다 0이 나올 때, 각각의 기울기가 이제 모든 컬럼의 각 기울기가 모두 0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울 때 회기식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뭔가 한 개라도 당연히 기울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뭘 신경 쓰는 거냐면, 바로 회기 개수를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문제에서도 이게 이제 빗본기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빗본기 이제 시험에서도 계속 뭘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저 회기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 나와요. 회기 개수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겁니다. 회기 개수를 구하는 게 포인트. 그래서 회기 개수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돼요. 그 회기 개수가 뭐냐? 그러면 각 컬럼에 대한 기울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기울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 기울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특정한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x 값이 증가하는데 y 값이 증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미미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기울기가 0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요거를 이제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보면은 명확하게 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는 이제 그 결정계수가 0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분포가 이렇게 산지했다는 얘기고, 1에 가깝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여섯 개 데이터의 변수가 따닥따닥 붙어 있고 선형성이 확실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는 오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세계에서 설명되는 오차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쵸? 이거 오차죠. 오차의 제곱합이 적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래서 기무가설입니다. 네, 기무가설은 이제 네, 기무가설은 각 회기계수의 기울기는 0이고, 네, 그 다음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기무가설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기무가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개수의 기울기, 여기에 해당되는 기울기가 모두 0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모두 0이 나올 일이 없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거는 여러분들 다 대립가설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기무가설을 기억하고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 독립해서 회계수의 기준을 0이 아니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네, 이 다음에 가는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각 여러 이제 변수 중에서 회계 개수가 회계 개수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것 찾으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찾냐? 바로 T검정을 통해서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P밸류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습과 관련된 거는 결국 그거예요. 회기계수를 기울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F 검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기계수의 유의성, 뭐 이거는 T통계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모든 회귀 개수의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어서 선택된 변수들 조합으로 최종적인 모형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